2020년 붉은 말의 해가 다가오고 있죠. 그런데 이 붉은 말이 우리에게 대체 뭘 의미하는 걸까요? 이게 그냥 새 운세 보고 그런 거랑은 차원이 다른 아주 거대한 변화의 신호탄이라고 하는데요. 오늘 한 영적 강의 내용을 바탕으로 그 비밀을 한번 같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 질문이 중요합니다. 2026년 이 붉은 말의 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할까요? 이게 그냥 내년 계획 세우는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앞으로 3년간 펼쳐질 이 거대한 변화의 파도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길을 잃지 않고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거든요. 자, 2026년 병원년을 제대로 하려면 먼저 이 말에 주목해야 하는데요. 그냥 평범한 말이 아니에요. 혹시 삼국지 보셨어요? 거기에 나오는 전설적인 말, 바로 적토마입니다. 온몸이 막 불타오르는 듯한 붉은 말, 상상만 해도 뭔가 느껴지지 않으세요? 엄청난 힘, 그리고 역동적인 에너지, 바로 이게 2026년을 상징하는 핵심 이미지인 거죠. 근데 이렇게 강력한 적토마가 왜 나타나는 걸까요? 이건 그냥 2026년 한 해에 벌어지는 이벤트가 아닙니다. 오랫동안 꼬이고 헝클어져 있던 모든 것들을 싹 다 바로잡으려는 어떤 거대한 우주적 흐름의 신호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말이죠. 해결을 위해서 많은 일들이 터져나올 수밖에 없는 시대. 그 중심에 우리가 서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거대한 흐름의 핵심이 뭐냐? 바로 3년간의 대격동입니다. 2025년부터 시작해서 2027년까지 이 3년이 앞으로 우리 인류의 운명을 가를 아주 중요한 전환점이 될 거라고 해요. 이 3년의 흐름을 알려면 이 로드맵을 딱 보셔야 돼요. 자, 2025년은 그동안 숨겨왔던 모든 문제들이 수면 위로 드러나는 시작의 해. 그리고 2026년은 그 문제들을 뻥 터트리면서 정리하는 분출의 해. 마지막으로 2027년은 이 모든 혼돈을 마무리하고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총정리의 해입니다. 자, 그럼 각 단계별로 좀 더 자세히 들어가 볼까요? 먼저 2025년 시작의 해입니다. 이때는요, 우리가 애써 덮어두고 아니야 괜찮아 하고 외면했던 사회의 모든 모순과 부조리가 더 이상 숨을 곳 없이 뻥뻥 터져나오기 시작하는 거죠. 개인의 잘못부터 사회 구조의 문제, 심지어는 나라들 간의 갈등까지 감춰왔던 모든 게 그냥 만천하에 쫙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드디어 2026년이 되면 이제 분출의 시간이 오는 겁니다. 적토마가 막 포유하면서 질주하듯이 마치 화산이 폭발하듯이 아주 역동적이고 때로는 시끄러운 대청소가 시작되는 거죠. 좀 아플 수도 있지만 오랫동안 골몰던 상처를 제대로 도려내는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쉬우실 거예요. 자, 이렇게 폭풍 같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 2027년 총정리의 해가 찾아옵니다. 거칠었던 파도가 잠잠해지고 지난 3년간의 혼돈 속에서 낡은 것들이 무너진 바로 그 자리에 새로운 미래를 위한 질서와 기반이 다져지는 그런 마무리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3년간의 거대한 변화, 그 본질은 대체 뭘까요? 이 모든 걸 움직이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 하는데요. 바로 찬지공사, 텐지공사라는 개념입니다. 이 우주적인 대청소의 원리를 아는 게 정말 중요해요. 천지공사, 이름이 좀 어렵죠? 말 그대로 하늘과 땅이 함께하는 공적인 일이라는 뜻인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 인류가 새로운 시대로 가야 하는데 그동안 세상에 쌓인 낡고 탁한 에너지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걸 우주가 직접 나서서 싹 청소하는 과정,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일종의 리셋 버튼 같은 거죠. 그래서 이게 좀 혼란스럽고 어떨 땐 무섭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요. 근데 너무 두려워할 필요는 없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건 파괴가 아니라 더 깨끗하고 밝은 미래를 위한 꼭 필요한 정화 과정이기 때문이죠. 특히 올바른 마음으로 미래를 준비하는 사람들한테는 결코 해가 되지 않을 거라고 해요. 자, 그렇다면 이 거대한 우주적 청소 속에서 우리 인간은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요? 특히 우리 각 세대는 어떤 책임을 가지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아름답고 흥미로운 비유가 하나 나오는데 바로 별 이야기입니다. 먼저 사회의 어른들, 즉 베이비 부머 세대를 상징하는 큰 별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가장 먼저 스스로 빛을 내서 어두운 길을 밝혀야 하는, 어떻게 보면 좀 무거운 책임감을 가진 세대인 거죠. 후배들을 위한 등대가 되어줘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 바로 동생별, 즉 후배 세대들입니다. 이 세대는요, 큰 별에 비춰주는 빛을 그냥 받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 빛을 이어받아서 함께 세상을 더 밝게 만드는 거죠. 지혜와 경험을 전수받아서 새로운 빛을 더하는 그런 역할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샛별이 있습니다. 이들은 태어날 때부터 디지털 환경에 익숙한 미래 세대, 바로 우리 디지털 자손들 말이에요. 앞선 세대들이 닦아놓은 빛의 길 위에서 그 어떤 세대보다 가장 찬란하고 밝게 빛날 그야말로 무한한 가능성을 가진 세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이 빛의 흐름이 절대 일방적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큰 별이 용기를 내서 먼저 빛을 내면 그 빛을 동생별이 이어받아서 더 풍성하게 만들고 마침내 그 빛의 바다 속에서 우리 샛별들이 미래를 환하게 밝히게 되는 그런 구조인 거죠. 결국 이 시대의 핵심은 세대 간의 단절이 아니라 서로 책임지고 협력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모든 격동과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대체 뭘 붙잡아야 할까요? 이 혼란을 이겨낼 가장 중요한 힘은 뭘까요? 네, 바로 희망입니다. 바로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는 것 같아요. 더 밝게 빛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 희망을 가지고 같이 노력하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 대청소는 끝이 아니라는 거죠. 더 밝은 시작을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고 그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건 우리 모두가 희망을 잃지 않고 함께 가는 거다.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 각자에게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다가오는 이 대격동의 시대에 여러분은 어떤 별이 되어서 세상을 비추시겠습니까? 스스로의 역할을 깊이 고민해보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랍니다.